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니까 이 국정에 대한 이 심도 있는 비판을 했는데, 주로 북핵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하는 문장 속에는 이 정부가 반드시 해명 내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좀 심각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 앞서 가지고 이분이 일종의 기조연설식으로 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핵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현재의 위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확실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이 진전되면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북한 핵 동결 단계를 거치자는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존재까지 도마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북한의 적화 통일용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개발은 체제 보장용이다 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왜냐? 북한 핵의 목적이 뭐냐? 체제 보장용이라고 지금까지 다수의 지식인들, 좌파 인사들이 그리고 몇몇 대통령들이 주장을 해왔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고 적화 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또 우리 쪽에서는 체제 보장용이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만 해주면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순진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홍준표 대표의 연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급기야 최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사당 대표들이 한반도 전쟁 불가, 평화적 해결을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이고 도발에 대한 응징입니다. 도발 응징을 전쟁으로 과장하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전쟁 위협 세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이 검사 출신 홍 대표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문정인 씨도 전쟁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지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전쟁입니까? 전쟁이 아니죠. 홍 대표 주장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데 대해서 응징하는 것이지 도발 응징이지 어떻게 이걸 전쟁으로 과장하느냐. 도발 응징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럼 도발 응징도 안 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그 말의 허점을 가지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 홍준표 대표의 말에 문재인 대통령 대답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통령 측근의 주사파와 반미 자주파들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친북 이념에 경도된 일방적인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대통령 측근 중에 주사파가 있다는 겁니다. 주사파는 뭡니까? 주사파는 공산주의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 공산주의자는 그래도 세서분 반대합니다. 공산주의자는 부정부패도 반대해요. 그런데 주사파는 김일성 세습 독재를 추앙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대통령 측근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반미 자주파라고 불러요. 아니, 지금 홍준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1
야당의 대표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대통령 측근에 김일성 추종자들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이 자들이 방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친북 이념에 경도된 일방적인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홍 대표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했어요. 한 번도 정부 차원의 논리적 비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정치판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도 진실로 통한다고 하는데, 이게 반박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청와대는 뭐가 됩니까? 이 주사파 소굴이 됩니까? 대통령이 주사파와 함께 북핵 대책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 홍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합니다.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한미 연합 전력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한미 연합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적입니다. 도발에는 강한 응징 보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칼을 손에 쥔 자와는 악수할 수가 없습니다. 특사를 보내고 대북 지원을 통해 대화와 평화를 만들겠다는 섣부른 시도는 오히려 이를 걸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핵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핵 잠수함 건조, 전술핵 재배치 등을 철저한 항미 공조를 통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핵은 핵으로만 맞설 수 있습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임시적 조치로서 전술핵 무기의 조기 배치를 요구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에 맞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적 요구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에도 한미 당사국은 무력 통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핵 우산이 작동하여 보복 공격이 이루어지는 그 몇십 분이 수백만의 생명과 나라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비를 피하는 우산은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미국 땅의 핵우산 무기와 한국 땅에 배치된 전술핵 무기의 이중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68%가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미국 조야와 미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홍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한국당 대표 연설에서 오랜만에 이승만, 박정희의 공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나오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안보는 지도자의 비전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까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어냈고, 그 덕분에 방위 비용을 덜고 경제 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 철수 움직임에 맞서며 자주국방을 외치며 나라의 안보를 지켰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이어가는 게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되어야 되죠.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 정치의 중심 정당이 되려면은 대표방에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 사진을 걸어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보 무능과 경제 실정, 보복 사정에 대한 정권의 실정과 잘못을 확실하게 따질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역사상 가장 불안한 추석이 될 수밖에 없을 듯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이걸 읽어보면은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핵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이 있고,
저를 포함하는 많은 이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전술핵 재배치 해야 된다.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을 전쟁이라고 과장해가지고 전쟁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주사파와 반미 자주파가 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된다. 등등 아주 의지가 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연설을 어떻게 국가가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정치인은 말을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더 힘이 셀 때가 있습니다. 야당이 밀어붙이면 여당이 마지못해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센 야당이죠. 센 야당. 야당이 헌법적 가치, 국가 이익, 또 국가의 정체성, 민족사적 정통성, 여기에 딱 서가지고 정부한테 할 말을 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잘하는 것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할 때 야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한다. 정치인의 임무는 그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진실을 전해주는 것이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바로 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들이 이기주의적이고 복지 포퓰리즘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포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속아왔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우리의 선전 활동이 과연 올바랐느냐? 우리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을 만한 무슨 상쾌한 전략 전술이 있었느냐? 우리가 말을 너무 험하게 한 거 아니냐?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과 닮아간 점은 없느냐?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우리는 분열주의자와 어떻게 해왔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게 이게 지금 보수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모처럼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홍준표 대표가 오늘 약속한 것을 실천에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